거짓말 독서법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영화를 가져왔어요. 맞아요. 제목은? 소울입니다. 네. 많이 보셨겠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지금쯤은 좀 보지 않았을까? 시간이 맞아요. 좀 지나서. 우리는 거의 초반에 봤지. 그치. 재밌다는 소문을 듣고. 영화관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1년 반 만에. 맞아.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왔습니다. 맞아요. 네, 소울은 소문 그대로 재미는 있었어. 괜찮았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보기엔 좀 어렵지 않았을까. 맞아. 삶을 좀 살아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 그치.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맞아. 이 영화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잘 안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 맞아. 이 영화가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다들 애들이 보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되게 말할 거리가 많은 영화지. 줄거리 부탁합니다. 일단은 이 소울 영화의 주인공은 조야. 조는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선생님이거든. 그리고 이 조의 꿈이 재즈 연주가인데 어느 날 조가 되게 좋아하던 재즈 클럽에서 그 조한테 재즈 연주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받아. 근데 그날 우리의 주인공 조는 매너를 빠져서 죽었어. 거의 죽었지. 근데 이렇게 영화가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있지. 조는 죽었으니까 죽음의 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 길에서 탈출을 하게 돼.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태어나기 전 세상이란 곳을 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 태어나기 전 세상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이 성격을 부여받는 곳이야. 그곳에서 22라는 그런 영혼이 있었거든. 근데 그 영혼의 멘토가 돼. 근데 이게 어떤 멘토가 되냐면은 22의 불꽃이라는 거를 찾아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꽃은 불꽃을 찾아야지 이제 지구로 가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티켓 같은 걸 획득을 해. 그래서 이 영혼들이 불꽃을 찾아서 지구행 티켓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멘토야. 근데 이 22는 하필 되게 골칫덩어리거든. 그래서 웬만한 그런 역사적인 멘토들이 다 이제 그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 22의 불꽃을 찾아주지 못했어. 그리고 22도 조가 자신의 불꽃을 못 찾아줄 거라고 확신을 하지. 근데 조는 사실 그 뭐 멘토가 되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 조의 목적은 그냥 그 자기가 그 실수로 죽었잖아. 그 홀에 빠져가지고. 근데 나는 죽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을 하면서 그 다시 그 원래 인간 세계로 돌아가는 게 조의 목적이야. 그래서 조는 문인드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다시 되찾게 돼. 그리고 인간의 세계로 가지. 지구로? 지구로 가지, 지구로. 근데 그 영혼이 바뀌게 된 거야. 누구랑? 22랑. 그래서 그 22가 조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조는 그냥 그 고양이의 몸속으로 들어가. 조 옆에 있었던 그냥 우연히 고양이의 몸속으로 들어가. 이때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그 무언가 잘못된 거를 인식을 하고 이 22와 조를 지구를 찾으러 와서 다시 그 이들이 원래 있었던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 보니 22한테는 그 지구로 가는 티켓이 생겼고 그 티켓을 조에게 줘, 22가. 자기는 어차피 뭐 인간으로 태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지. 별 목적도 없었으니까 차라리 이거 너 가져라. 그래서 그 티켓을 조에게 주고 조는 다시 인간이 돼서 원래 자기 몸속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꿈이었던 재즈 연주가가 돼. 그러니까 꿈을 이루게 된 거지. 그리고 조가 첫 재즈 연주가로서 첫 공연을 하고 되게 반응이 좋았어. 조의 연주에 대해서. 그런데 조는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그런 기분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연주를 마친 그날 밤 조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조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다시 영혼들의 세계로 가. 근데 조는 22가 자기한테 지구행 티켓을 준 게 좀 걸렸던 거야, 계속.
그래서 다시 지구 티켓을 22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22는 길을 잃은 영혼이 되어 있었지. 길을 잃은 영혼이 뭐야? 그 영혼들이 자기가 살아갈 목적이 없어질 때 그때 그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괴물처럼 변하게 되지. 그래서 22가 그렇게 괴물처럼 변해 있었던 걸 본 거지. 그치. 조가. 이제 뒷이야기는 영화에서 마저 보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마지막까지 얘기해주면 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준서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질문들이 떠올랐어? 나는 일단 첫 번째는 조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와서 꿈이었던 재즈 연주가를 잃었잖아. 그러니까 꿈을 잃었잖아. 근데 조는 그때 꿈을 잃었을 때 자기가 상상하던 느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22는 왜 조가 오기 전에 불꽃을 못 찾고 있었나? 엄마는 왜 불꽃을 찾아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과연 불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 하나랑 그리고 22는 왜 길 잃은 영혼이 되었을까? 두 개야. 자, 준선 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그럼 나는 조는 왜 꿈을 이런데도 자신이 상상하던 감정이 아니었다고 할까? 첫 번째 질문 얘기를 해볼게.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지? 지금 솔직히 막 엄청 이해가 가진 않아. 그지? 그 영화 끝나고 나서도 준서가 그 얘기를 했었어. 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는데 되게 바랬잖아. 그치, 정말 그치. 저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딱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조금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영화 끝나고도 준서가 얘기했었어. 맞아. 뭐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왜냐면 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공감은 잘 안 가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연주를 할 때도 계속 22가 마음에 걸렸다고 했었잖아. 22한테 지구여행 티켓을 받은 게. 근데 나는 첫 번째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뭔가 죄책감 때문에 그 자신이 느끼던 감정이 아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냥 나는 조가 원래부터 재즈를 할 운명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 조금은. 왜? 그러니까 왜냐면은 누구나 다 그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목적을 막상 이루고 나니까 또 다른 목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뭘 하는 게 목적이지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지. 그게 운명이 아니었던 거지. 그치. 작은 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내가 저걸 되게 하고 싶었어.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되게 가고 싶었어. 맞아. 가기 전에는 막 거기 가면 막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기분이겠지 하지만 막상 딱 가면 그런 기분이 안 느껴질 때도 있지. 그치, 그럴 때도 있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별로일 때.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나는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이 영화가 되게 그 담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조의 그 말이? 조의 그런 심정이. 왜냐면은 특히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방영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많이 잃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우리도 막상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늘어지고 그러잖아. 그치. 우리가 원래 의욕도 없어지고. 원래 하려던 것도 좀 많이 못하고 하니까. 근데 이 영화는 이 조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 그런 우리들을 좀 위로해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은 조처럼 이렇게 목적에 다 다다라도 뭔가 새로운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 엄마 생각에는 그냥 엄마는 조금 더 살았잖아. 준서보다. 조금 많이 더 살았지. 조금 더 많이 살았잖아. 그리고 이루고 싶었던 걸 이뤄보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더 많을 것 같아.
사실 나는 조처럼 막 엄청나게 대단한 꿈을 꾸지는 않지. 근데 이 사람도 사실 대단한 꿈을 꾸는 건 아니지. 평범하지 그냥. 그지 뭐 세계 스타가 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엄마는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재즈 연주가도 예술 분야 중에 하나잖아. 맞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 예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사실 조금 와닿기는 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꿈이 바뀌어본 적이 없거든. 지금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지만. 맞아요. 엄마는 항상 꿈이 화가였어.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은 학년이 시작되면 항상 그 꿈 장래 희망을 쓰는 칸에 화가를 늘 썼었지. 맞아. 오늘도 그거 쓰라고 하더라. 아직도 그런 거예요? 아직도 해. 꿈이 뭐냐, 이유, 가야 하는 대학.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거를 뭐 엄청 유명한 화가는 아니더라도, 그림을 그려봤고, 그걸 뭐 판매도 해봤지. 그치. 근데 그걸 또 화가라고 할 수 있지. 나름 할 만큼 했지, 근데. 근데 맞아. 조가 느끼는 것처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아는 것 같아. 이 인생의 끝은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늘 걸어가는 거?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걸어가다가 나오는 어떤 깃발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걸어가야 되는 길이 생기는 거지. 그렇군.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 저 목표가 가면 그 다음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있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치. 그러니까 그걸 근데 느낄 수 있는 건 그 지점에 갔을 때. 그 지점에 가기 전까지는 그 다음 깃발 뒤의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조가 느꼈던 게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냥 내가 가는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이걸 내가 한번 경험을 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지. 뭐야 이거 별로잖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뭐야 난 재즈가 아니야? 재즈 연주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길도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 이렇게 가는 게 그냥 삶의 일부분이구나.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와 병행되게 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리키는 것도 또 삶의 일부이기도 하지. 그치. 음악 선생님으로서. 음악 선생님으로서. 그런 복합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구나. 나는 22는 왜 길 잃은 영혼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생각이 끝이 났어. 아 그래?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궁금한 게 아니었었어. 그 뭔가 영화가 우리한테 던진 질문 중에 하나기도 하지. 나도 영화를 보면 생각은 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 어쨌든. 준서는 왜 그런 것 같아? 얘가 왜 갑자기 지구에 갔다가 와서 22가 자기 어차피 지구행 티켓 필요 없으니까 조한테 줬는데 그러면 얘는 그냥 평상시대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길 잃은 영혼이 돼서 괴물처럼 모습이 변했을까? 일단은 나는 그 22가 그 조를 처음 만났을 때도 조한테 너는 내 불꽃을 절대 못 찾아줄 거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그 세계적인 그런 위인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의 멘토가 돼봤는데 한 명도 나의 불꽃을 찾아주지 못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그걸 찾아주겠냐. 나는 그치 그렇게 얘기했지. 처음에 만날 때부터 사실 포기를 한 거지. 본인이 본인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어쨌든 이미 포기가 되어 있었던 상태잖아. 22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찾을 의욕이 없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찾지 못할 거라고 단정을 어차피 지었잖아. 난 찾지 못할 거야. 너도 날 못 찾아줄 거야. 근데 그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망연자실이라기보다 그냥 애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준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 22가 애초에 시작부터 어차피 나도 못 찾고 멘토 너도 나를 못 찾아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시작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처음 멘토를 만났을 땐 본인도 찾고 싶었을 것 같아. 근데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차피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면 왜 애들도 보면은 나는 선생님 전 수학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 맞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많이 해서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좌절하는 거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거랑 비슷한 아이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만났던 좌절감이 많았던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22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약간 반항적이고 삐딱하고 잘 말 안 듣고 그게 되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을까 봐 미리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아이들도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22의 행동을 보고 되게 짠했었고 근데 마지막에 괴물로 변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도 모르게 그 지구에서 느꼈던 감각들, 지구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감각들을 잃어버려서 그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그게 계속 기억이 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지구행 티켓을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이잖아. 어떻게 보면 불꽃이.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그치. 그걸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괴물이 된 거지. 아예 그 마지막 남은 자기 자신조차 사라져버린 빈털터리가 돼버린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괴물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 조랑 22가 되게 비슷한 것 같다. 맞아. 이제 생각이 들었어. 응. 왜냐면은 공통점이 있어. 그 22랑 조 둘 다 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스스로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조는 나는 재즈 연주가가 내 미래고 재즈 연주가가 돼야겠다. 그리고 22는 어차피 나는 절대 불꽃을 못 찾으니까 인간이 되지도 않고 그냥 여기 있을 거다라는 그런 둘 다 나름대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 근데 그 확신이 둘 다 깨지지. 그치. 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하는 감정이 아니었다고 바라던 게 아니었다고 했고 22 또한 뭔가 지구의 감각을 느끼고 나서 그런 생각이 바뀌었지. 그치. 불꽃이 생겼지. 인간이 되게 싫었고 어차피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둘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 영화 마지막에 제리라는 그 캐릭터가 그 조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조가 그 어떻게 살아갈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 대신 그 지금 순간을 즐길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지 완전히. 근데 나는 그게 결국에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 그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뚜렷한 확신이 없어도 지금 당장을 계속해서 즐기고 새로운 너무 거창하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그런 무언가를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그게 꿈이 돼 있다. 그치. 그리고 그건 아무도 우리가 모른다. 인생에 가는 길의 한 지점일 뿐이다. 그치. 그건 것 같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금을 사는 거지. 즐겁고 행복하게. 맞아. 우리처럼? 딱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어. 맞아.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거다. 제일 어렵지. 왜냐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미래를 위해서 살지만 그 미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 계속 그 불안함을 갖고 사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오늘은 소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 영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영화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인생 얘기지. 맞아.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본 영어 지문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웃기면서도 이 영화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줄게. 스토리에서는 어부랑 비즈니스맨이 나와. 근데 비즈니스맨이 어부한테 물고기를 많이 낚아서 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거든. 근데 어부가 사업을 하면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지. 근데 어부가 그러면은 그렇게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회사원이 그러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부가 회사원한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할 거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또 회사원이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 집을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차 같은 것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후에는 뭘 할 거냐라고 어부가 물어봐. 그러니까 그 회사원이 그 차나 그런 걸 다 산 이후에는 그냥 너가 원하는 걸 하면서 뭐 친구들이랑도 놀고 가족들이랑 놀면 된다. 근데 어부가 자기는 이미 그걸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딱 맞는 마무리. 딱 맞는 마무리야. 이거는 이제 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지발 독서법 끝.